리언니님께서 예전에 1주택자인 시절이 있었잖아요. 네네, 지금은 아니시지만. 근데 1주택자에서 내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네네. 전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어떻게 또 그런 투자를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아, 네네. 저는 원래 기존에는 계속 실거주를 이렇게 상위권으로 계속 옮겨 타거나 실거주를 계속 많이 옮기고 아니면 이제 분양권 투자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그냥 했었는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는 하진 않았었어요. 그 이유가 주변 분들이 저랑 부동산이 안 맞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봐도 부동산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40대가 넘어서니까 사실 제 노후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, 저는. 그러니까 현실로 되게 와닿은 거죠.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드시는 걸 보니까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봤을 때 아,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. 집 한 개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. 그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월급쟁이 생활로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뭔가 위기가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 양가 어르신들 이렇게 아프시고 이런 걸 보면서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1주택자인 분들은 네. 뭐 갈아타기를 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리언니님께서는 그런 갈아타기를 포기를 하시고 네네.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신 네,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갈아타기 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왜 투자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여러 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주택자만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일부인 것 같아요. 극소수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실거주를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주를 뭐 네네.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뭐 예전 집에 사시는지 네. 아니면 뭐 임대나 뭐 이렇게 사시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. 네. 현재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기존 집을 파시고 나는 월세를 살고 그럼 네. 그 기존 집에서 나오게 된 돈을 가지고 네네. 투자를 하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한 거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려서 선택을 한 게 나는 월세를 살고 그 집한 돈을 가지고 네, 맞아요.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되게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거든요. 네네. 유연이님도 그러셨어요? 네네. 그 실거주를 포기하고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 시세 차익금 나온 걸로 그걸로 서울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왔나요? 지금은 좀 분위기가 사실 그렇긴 하지만 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남은 돈으로는 또 다른 데 투자도 그 대략적인 종목은 어떤 식으로 선택하신 거예요? 1억 미만 아파트도 투자를 했고요. 그리고 지산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광역시권에도 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. 와, 대단하시네요, 정말. 근데 이게 그렇게 하실 때 보통 1주택자인 분들은 네. 세금을 걱정하잖아요. 뭐 네. 이거 기존 주택을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네네. 아니면 뭐 1세대 1가구 2주택 해서 세팅을 해야지.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미 지금 리언니님은 넘어섰잖아요, 그 네네. 주택수를. 그럼 세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? 저는 우선 세금은 매도할 때 그게 확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. 1억 미만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사실 크게 지금은 취득세 부분은 내긴 했지만 크게 고민하진 않는 그리고 또 부분도 아까 있습니다.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지리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비주택이니까 맞아요, 또. 4.6%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또 그런 네.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. 나머지는 또 나중에 팔 때 또 양도세를 내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네네.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고 싶었어요.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또 그건 부담은 안 되신 괜찮습니다. 상황이잖아요. 네네. 왜냐면 지산도 있고 해서. 그걸 그러니까 한 종목에 지금 한정하신 게 아니라 종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니까 그런 세금 부분도 좀 절세하면서 네네. 이렇게 잘 세팅하신 것 같아요. 그럼 또 궁금한 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1주택자인 분이 많을 거예요. 근데 혹시나 그렇게 투자로 전향하시면서 뭐 후회를 하진 않았는지 그런 네. 부분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실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저희 남편도 그 처음에 사실 반대가 많았지만 그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. 남편도 왜냐면 이제 수익이 올라가고 이렇게 다주택가 되면서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도 되게 현재는 이제 부동산 저희 투자를 적극 지지해주는 편이고요.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, 전혀. 네. 저 아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 광역시 투자하셨다 했잖아요. 네네. 그건 어떤 종목이에요? 아, 그거는 아파트 갭 투자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네.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선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신 거예요? 네, 저는 모니터링 해서 사실 금매 타이밍을 조금 잘 찾아서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럼 그걸 혹시 최근에 하신 거예요? 네, 최근에 한 저도 네. 이제 요즘에 좀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네네. 부동산 거래량도 없고 자산 시장 하락을 하니까 손을 놓고 있어요. 근데 네. 현장으로 가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금매물이 너무 저렴하게 나오니까 거래가 돼요. 그래서 지금 그 거래를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리언니님이신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을 하시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최저가로 거의. 하셨고 전세도 맞추신 거예요, 그러면? 네, 바로 맞췄습니다. 저는. 전세도 사실 조금 더 갭을 줄이려면 조금 더 무리해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마음을 내려놔서 전세하고 그 금액에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그냥 제가 조금 갭 투자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네, 맞추자 싶어서 네, 2주 만에 바로 맞췄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세도 안 맞춰진다고 맞아요. 네. 사람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맞추는 분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해봐야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현장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데 안 가보고 집에만 가만 앉아서 뉴스만 보고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절대 알 수 맞아요. 없잖아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는 네네.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해요.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남은 생 동안 계속 즐기면서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자라고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즐겁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루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. 이제 부동산 공부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루틴이 거의 비슷한데 뭐 책 읽기 그리고 뭐 시세 조사하기, 임장 가기 뭐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 꾸준하게 할 것이고요.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방법을 다들 알고 계세요, 초보분들도. 근데 이 차이점은 이걸 꾸준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이걸 또 계속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, 제가 옆에서 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밀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사실 혼자 하거나 이러면 많이 좀 지치거나 나약해지니까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새벽 기상 모임, 그런 스터디 뭐 이런 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조금 세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리언님 처음 만났을 때가 1주택인 상태였죠. 네, 맞아요. 근데 그때는 겁이 나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, 네, 무섭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그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분이 이렇게 막 실행을 해 나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뭐 투자해서 자산 늘리시는 거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.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네. 제 영상을 보시는 정말 1주택자인 분들, 아니면 네. 무주택자인 분들에게 정말 큰 용기를 줄 수 네.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마지막으로 현재 1주택자인 분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는 해주고 싶다. 이런 게 있으면 좀 네.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1주택자인 분들에게는 1주택에 꼭 절대 머무르지 마시고 최소한 2주택, 3주택이 네,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 이유가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되면 시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, 대신 그냥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심을 여기서 가지시면서, 특히 또 이제 부동산의 임장이나 이런 걸 꾸준하게 가시면, 그런 노력을 하시면 거기에 괜찮은 매물이나 이런 게 꼭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멀어지지 마시고 그런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리안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저희 정말 고민하시는 1주택자인 분들에게도 정말 네.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